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두 번째 편 양해왕 하의 첫 번째 장 1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임금이 음악을 즐기고 사냥을 나가고 했을 때 백성들이 골치 아파하고 머리를 지끈지끈해하고 이맛살을 찌푸리는 반응, 임금님 참 음악 좋아하고 사냥 좋아하신다. 근데 왜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부자가 부모 자식이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형제 처자가 이산을 하도록 이런 극한에 이르도록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하느냐? 이런 거 하는 이유는 임금이 그 즐거움을 백성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맹자가 임금이 똑같은 음악을 즐기고 사냥을 나가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죠. 금왕이 이제 왕께서 고하거차어시든 여기에서 음악을 연주를 하시거든 백성이 문 왕의 종고지성과 관약지 음하고 백성이 들어요. 왕의 종고지성과 관약지 음을 쳐서 내는 종과 북의 소리, 불어서 내는 관약, 피리들의 소리를 백성들이 듣고 거 흔은연 유 희색이 상고와 모두 다 그 소리를 들은 그 음악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흔은연이라는 게 흔쾌히 흔연히라는 것이 기쁘게 기분 좋아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유 희색이 흔은연하게 희색을 가지며 기뻐하는 안색을 가지면서 백성들 표정이 지난번에는 이 자리에 뭐가 나왔었냐 그러면 질수축알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머리를 아파하고 골치 아파하고 이맛살을 찌푸리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그 음악 소리를 듣더니 백성들이 얼굴에 환한 기뻐하는 표정이 지어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 왕이 서기오 무 질병녀와 우리 임금님이 아마도 거의 질병이 없으신가? 아프신 데가 없으신가? 하이 능 고학냐오 어떻게 하이 능 고학 능히 음악을 연주하실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며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북과 종의 소리, 피리 소리를 백성들이 왕이 연주하는 그 소리들을 들었는데 반응이 백성들이 기뻐하는 안색을 지으면서 우리 임금님이 아마 어디 아프신 데가 없으신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실 수가 있겠어? 우리 임금님이 안 아프셔서 저렇게 연주도 하시고 음악도 감상하시고 하는 걸 보니까 참 잘됐다라고 반응을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쁜 안색을 짓는 거예요. 같은 음악을 연주했는데 앞서의 반응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을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또 사냥 얘기를 또 합니다. 금 왕이 전여버 차어시든 이제 왕이 여기에서 사냥을 하시거든 백성들이 듣고 백성들이 보지요. 왕의 거마지 우모지 미를 보고 듣고 보죠. 그 사냥을 나갈 때의 수레와 말들이 내는 그 소리들 그리고 행진을 할 때 그 병사들이 임금 행차에 이제 사용하는 그 엄청난 깃발들의 그 화려한 문양들과 아름다운 모습들을 임금 백성들이 봐요. 그러고는 그 모습을 보고 듣고 하면서 모두가 다 흔은연 유희색이 상고와 기뻐하며 흔은연하게 기뻐하는 안색을 가지면서 서로 고하여 말하기를 오왕이 서기 무 질병녀와 우리 임금님이 거의 아마도 아프신 데가 없으신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능전염냐오 이렇게 사냥을 나가실 수가 있을까? 사냥을 나가신 걸 보니까 우리 임금님이 아프신 데가 없는가 보다. 참 다행이다 라고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한다 그겁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이런 음악과
사냥을 임금이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것은 무타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민동락야니이다.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 금왕이 여 백성 동락하시면 즉 왕의 실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백성들과 더불어 동락, 즐거움을 함께 하신다면 이제 왕께서 당신이, 요 왕은 제선왕을 말하는 거죠. 당신이 백성과 더불어 그 즐거움을 함께 하신다면 이 즐거움의 대상이 음악이어도 되고 뭐 사냥이어도 되고 골프여도 되고 뭐든 다 돼. 뭐든 다 돼.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하냐. 이 음악이 뭐 옛날 음악이냐 지금 음악이냐, 지금 음악도 뭐 이런 음악이냐 저런 음악이냐 뭐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요게 아니고 요거라는 거예요. 여민동, 여백성동 하는 여민동 이거. 그러니까 임금이 이거를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내가 즐거워하는데 백성들이야 어쩌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나만 즐거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저 백성들도 나와 같이 뭐 내용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또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실존적인 고민을 백성들은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나만 즐거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저 백성들도 이런 것을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면서 해야 되겠다. 그것이 여민동락이죠. 내용이 똑같은 걸 즐거워한다가 아니고, 그 백성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신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즉 왕의 실이다. 이때 이 왕은 제선왕을 가리키는 왕이 아니죠. 저 왕은 진정한 세상의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고 그 통일된 제국에서의 제왕, 그 제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음악을 좋아하는 즐거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심하게 가질 것이고, 더 심하게 가지면 백성들이 그런 것을 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할 테니까, 그러면 더 좋은 정치를 하게 되고, 더 좋은 정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 나라는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는 나라가 되고, 이 나라의 임금인 제선왕은 통일된 제국의 제왕이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 음악이 뭐 옛날 음악이냐 지금 음악이냐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을 잘 읽어야 되고, 만약에 그거를 읽지 못하면 맹자는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음악이 임금한테 주는, 임금이 정치를,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를 하는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그거를 물어본 건데 맹자는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맹자는 이 상황을 접하고 그 음악인 장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는 임금이 개인으로서 이것을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라서, 그리고 그것이 음악이 아니고 사냥이어도 같은 거라고 지금 맹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음악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사냥 얘기를 하냐 막 이제 이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맹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보시죠. 제선왕이 제선왕이 어느 날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문왕지 유, 방 70리라 하니, 지난번에 요 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유라는 것이 임금의 휴양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임금이 거기로 이제 뭐 이렇게 산수가 자연 환경이 좋은, 아름답고 좋은 그런 곳에 터를 잡고 거기에 이제 임금이 오셔서 가끔씩 오셔서 쉬실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건물들도 짓고, 거기에 연못도 파고, 뭐 이제 뭐 그 정원도 조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짐승들, 또 새들, 물고기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 와서 쉬기도 하지만 어쩌다가 또 사냥도 나가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유입니다. 유. 근데 이제 문왕지 유 그랬습니다. 요 문왕이라는 분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주나라, 그러니까 은나라, 앞에 은나라가 있고 이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나라가 주나라죠. 이 주나라를 세운 사람은 무왕이라는 임금인데, 이 무왕이 문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주나라를 세운 사람은 무왕이지만 무왕 이전에 그의 아버지 문왕이 이미 주왕조가 탄생할 수 있는 3분의 2의 업적을 이미 완비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아들 무왕이 그걸 마무리를 지은 거라고 해서 주나라는 항상 문왕과 무왕을 이렇게 같이 칭합니다. 그 문왕이 이제 훌륭한 분으로, 성군으로 이렇게 이제 칭송이 되는데, 그 훌륭한 문왕의 휴양시설인 유가 방 70리라 하니, 사방 70리의 규모였다고 하니, 유저일까?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사실 확인을 제선왕이 했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대답하기를, 맹자 대왈 전에 유지하니이다. 전하는 기록에 유지하니이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문왕의 동산이 휴양시설이 70리였다고 하는 기록이 전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자 제선왕이 하는 말이, 약시 기대호이까? 이렇게나 약시 이와 같이 그것이 컸습니까? 그렇게 대규모였습니까? 문왕과 같이 백성들을,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문왕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많이 언급되는 시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여상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시민여상, 백성을 보기를, 임금인 문왕이 백성들을 바라보기를 마치 어떤 눈으로 어떤 시선으로 백성을 보느냐 그러면 다친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적에 그 사람이 만약에 다쳐 있다면, 부상을 입고 있거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냥 일반 보통의 사람을 쳐다보는 것과는 같은 시선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저 사람을 뭔가 도와줘야 되겠고, 보살펴줘야 되겠고,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되죠. 안타까운 시선으로. 근데 문왕은 모든 백성을 그런 시선으로 봤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시선으로. 아픈 사람, 다친 사람처럼.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다. 저 사람은 혼자서는 지금 다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부축을 해주든, 아니면 목이 마르면 물 한 컵이라도 떠다 주든, 뭐 밥 한 술이라도 가져다 주든, 뭐 아니면 피가 철철 흘리고 있으면 가서 붕대라도 묶어주든, 뭐라든 해주고 싶은 그런 시선으로 백성을 봤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하는 그런 어진 임금입니다. 근데 그 문왕의 휴양시설이
방 70리라고 하니 이렇게 대규모로 휴양시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이제 제선왕이 깜짝 놀라워하면서 이렇게나 컸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자 맹자가 왈 민이 이렇게나 컸습니까? 라고 하니까 맹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민이 그 당시 백성들이 이위 소야니이다. 오히려 요것은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이위가 뭐뭐라고 여기다 그런 거라고 그랬죠. 이위 소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나 컸습니까? 하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문왕의 휴양시설을 70리짜리 휴양시설을 보면서 백성들이 오히려 작다고 여겼습니다. 그랬습니다. 작다고 여겼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제선왕은 70리라는 이 규모만 가지고 크다고 했어요. 예, 뒤에 나오지만 자기의 휴양시설은 40리거든요. 과인지관은 40리로 돼. 이렇게 방 40리로 돼. 제선왕 자신의 휴양시설 유는 40리, 사방 40리짜리입니다. 그런데 문왕은 70리라고 하니까 이렇게나 컸습니까? 라고 했죠. 근데 맹자는 백성들은 작다고 여겼습니다. 그랬죠. 자, 여기서 뭘 우리가 짚어내야 되느냐면 그 휴양시설이 70리냐 40리냐 하는 것이 크냐 작냐 라고 하는 것은 그 규모로 볼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가 맹자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냥 그 자체로 크다 작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임금에 관해서는 이것이 그 임금한테 뭐 과분하냐 적당하냐 아니면 부족하냐 크냐 작냐 많냐 적냐 뭐 하는 이 모든 판단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그러면 그걸 백성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기준이 그 백성들의 눈으로 봤을 때 크면 큰 거고 작으면 작은 거다. 그러니까 70리짜리가 크냐 작냐 그 자체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임금이 지금 하는 거니까 그 당시 문왕 당시의 백성들이 이 70리짜리 휴양시설을 크다고 여겼냐 작다고 여겼냐가 중요한데 맹자 말은 백성들은 작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크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거죠. 그러자 제선왕이 뭐라고 했냐면 과인지 유는 방 40리로 돼 민이 유이위 되는 하야 있고 이랬다고. 과인의 휴양시설은 사방 40리짜리인데 백성들이 오히려 크다고 여기는 것은 왜입니까? 이 이유가 뭡니까? 문왕권 사방 40리 그러니까 70리 40리 그러면 30리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게 곱하기 제곱이에요. 제곱 40리 곱하기 40리 70리 곱하기 70리니까 30리 차이가 아닌 거죠. 그 문왕께 훨씬 큰데 근데 과인의 휴양시설은 40리밖에 안 되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크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왕은 70리가 되는데도 사방 70리인데도 작다고 하고 나는 사방 40리인데 크다고 하고 이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선왕은 계속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그러면 그 물리적 크기 그것만 놓고 보면 70리짜리는 작다고 하고 40리짜리는 크다고 하고 이게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죠. 근데 맹자는 그것이 단순 비교를 하면 사방 70리 곱하기 70리하고 40리 곱하기 40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체의 크기가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어떤 것은 크다고 느끼고 어떤 것은 작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 물리적 크기와 상관없이. 자, 그것이 뭐냐 하는 이유를 이제 맹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문왕지 방 70리에 자, 문왕의 휴양시설은 사방 70리예요. 물리적으로는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수요자 왕언하며 치토자 왕언하야 여민 동지하시니 미니 이위소 부력의여이까 이랬다고요. 추요자라는 게 이제 뭐냐면 추요자라는 것은 집에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 소나 양 같은 것들을 키우고 있으면 꼴을 베다가 먹여야죠. 그러면 이제 꼴을 베러 산으로 가야 됩니다. 또 나무꾼들이 나무도 해야 되죠. 나무를 해다가 불도 떼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나무도 해야 되고 또 나무를 베다가 집도 져야 되고 관도 짜야 되고 목재도 사용을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런 풀이나 나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구하려고 하는 백성들은 다 산으로 이제 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문왕 당시에 문왕의 백성들이 풀을 베고 나무를 하려고 하면 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그곳으로 갑니다. 요 언자는 이 어자에 요 지자가 합해진 글자예요. 그곳에 가요. 왕어지 그곳에 갑니다. 그곳이 어디냐 그러면 문왕의 동산이죠. 왜 문왕의 동산으로 가느냐 그러면 그곳이 임금 문왕의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를 해요. 그 사방 70리를. 그러니까 나무도 풀도 거기로 가면 좋아요. 국가가 관리를 하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그 사방 70리 이외에 그 바깥의 것들은 나무나 풀이 질이 떨어지는데 요 사방 70리는 임금의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를 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좋은 풀, 좋은 나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하고 풀하는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가요. 치토자 왕언하며 치토자는 꿩 치자에 토끼 토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면 사냥꾼들입니다. 사냥꾼들이 토끼를 잡고 꿩을 잡으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냐? 역시 그곳으로 가요. 거기 가면 다른 데보다 꿩이나 토끼가 잘 관리가 되어서 더 포동포동하고 막 이래요. 임금님이 가끔 이곳으로 휴양을 오시면 사냥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사냥을 하시려고 그러면 사냥감을 잘 관리를 해놔야 사냥을 하셔서 임금님이 사냥을 많이 하고 그것을 많이 해야 임금님이 휴양을 오셔서 기분이 좋고 사냥을 잘해서 기분이 좋아지셔야 그것을 이제 병사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래서 병사들 사기도 올려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이제 그런 짐승들도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토끼든 꿩이든 포동포동하게 살찐 좋은 사냥감들을 사냥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 그곳으로 가요. 이렇게 여민 동지하시니 문왕의 휴양시설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문왕이 왔을 때야 백성들이 이제 출입을 금하지만 문왕이 늘 거기에 사는 게 아니니까 문왕이 그것을 이용을 하지 않을 때는 그곳을 백성들한테 풀, 나무, 꿩, 토끼 이런 것들을 배가고 사냥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곳을 이용하도록 개방을 했다 그겁니다. 그게 여민 동지예요. 그곳을 그 휴양시설을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 미니 이위서 부려고일까 백성이 그곳을 작다고 여기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 주변보다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것이 사방 70리 그곳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방 70리가 아니고 사방 100리면 더 좋겠죠. 사방 200리면 더 좋겠고 왜? 백성들한테 그것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여민 동지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문왕의 백성은 평방 70리인데 물리적 면적은 넓죠. 넓지만 백성들한테 다가오는 이 문왕의 휴양시설의 이 70리짜리 이 휴양시설은 백성들의 심리로 받아들이는 면적은 좁아요. 그러니까 작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것을 제가 점선으로 해놓은 이유가 백성들이 여기에 출입을 할 수가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선왕은 사방 40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백성들이 크다고 하냐? 물리적으로는 이게 훨씬 큰데 왜 이 40리짜리를 크다고 하냐? 그러면 이것은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면적은 저쪽보다 좁지만 심리적인, 백성이 받아들이는 이 40리라고 하는 것의 면적은, 심리적인 면적은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이것을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맹자가. 시 지어 경하야. 신이 처음 국경에 이르러서, 국경이라는 게 이제 제 나라 국경이죠. 제선왕과의 대화니까. 제 나라에 처음 제가 국경에 도착해서 물어봤습니다. 항상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국경을 들어서기 전에 그 나라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를 항상 물어서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국경을 들어가야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나라에서는 해도 되는 것이 그 나라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내 나라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이 그 나라에는 해도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그런 뭐 풍습이나 제도나 금기 사항들이 다르니까 혹여라도 이제 엉뚱한 억울한 상황을 당하면 안 되니까 국지 대금을 물어봅니다. 나라에서 크게 금하는 사항이 뭔지를 물어본 연후에 감히 이 나라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근데 그때 신은 제 나라에 오면서도 이 제 나라에서 가장 크게 조심하고 금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때 제가 신은 듣기에 교관지 내에 유방 40리 하니 살기 미록자를 여 살인지 죄라 하니. 교관지 내에, 교관이라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제 나라 수도에 도성이 있습니다. 도성이 있고 도성 바깥에 요 이제 농사를 짓고 하는 교가 있어요. 그러면 요 들판이죠. 요 교하고 요 도성하고 요 사이에, 도성 바깥 교 사이에 요 교관지, 관문, 교와 관문 안에 유가 방 40리짜리가 하나 있다, 그겁니다. 임금의 휴양시설이 요 도성 밖 교와 요 사이에 방 40리짜리 유가 있으니 살기 미록자를, 그곳에 사슴을 죽이는 자를, 그 임금의 휴양시설에 이제 짐승들을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휴양시설 안에 사슴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 휴양시설 안에 있는 사슴을 죽이면 그 사람을 살인지죄, 사람을 죽인 죄와 같이 다룬다고, 절대로 그곳에서는 사슴 같은 거 죽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것이 크게 금지하는 일이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으니 즉 그렇다면 이것은 방 40리로 위정어 국중, 나라 한가운데, 나라 중심에다가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라는 겁니다. 40리짜리 땅을 가지고. 여기가 40리짜리 있는데 이게 이제 나라, 여기가 도성이고 뭐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 40리 안에서는 사슴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요 40리 바깥에서 사슴을 쫓아가는 사냥꾼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슴이 여기서 해가지고 요리로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에 선이 쳐져 있는 게 아닐 테니까, 그러면 이제 사냥꾼이 따라가다가, 사슴을 따라가다가 어쩌다가 여기 안에서 사슴을 죽였어. 그러면 살인.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사냥꾼이 사슴을 쫓아가다가 사슴이 혹시라도 이곳을 따라가면 이게 지금 40리 안인지 바깥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요만큼 따라가다가 포기를 해버리겠죠?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저기를 들어가가지고 사슴 잡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때 사냥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냥도 마음대로 못 하겠다고 이제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백성들한테 받아들이냐 그러면 나라 한 가운데다가 함정을 파놓은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민이 이위대 불역의호이까 백성들이 크다고 여기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40리하고 70리만 가지고 보면 70리가 큰 것이 맞지만 백성들이 심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언제든지 임금이 사용할 때만을 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임금의 휴양시설을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해주면 그 70리짜리가 전혀 크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백성들이 전혀 접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 실수로라도 거기 가서 사슴 한 마리를 잡으면 살인죄로 처벌을 한다고 하니 이게 나라 한가운데 함정을 파놓은 것처럼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사심리라고 하는 함정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백성들한테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백성들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맹자가 거론은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